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상청은 올 여름에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극한 호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와 교량, 옹벽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생활과 밀접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오영석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극한 호우도 지금 예고되고 있고 자, 국토안전관리원이 지금 조금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떤 걸 주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말씀을 하셨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던 그 정형화된 어떤 기상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내리는 뭐 앵커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극한 호우, 예. 극한 강우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방 대책이나 또 내지는 건설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 또 예. 부실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는 작년에 사고가 있었던 오산시 보강토옹벽과 유사한 형식의 예. 보강토옹벽에 대한 특별 점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 아울러서 6월부터 7월까지는 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수방 대책에 대한 부분, 또 건설 안전에 대한 부분, 또 부실 시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특별 점검을 하는데 예. 이번엔 좀 대대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기관을 비롯해서 12개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전문가 9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한 3,000여 개소가 되다 보니까 예. 그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호우 대비 또 강풍 대비 이런 어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과 7월 사이에 네, 그렇습니다. 3,000여 개의 현장을 네. 집중 점검한다. 집중 점검합니다. 예. 엄청나게 큰 계획인 것 같은데 지난해 얘기 잠깐 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지난해 7월입니다.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당시에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뉴스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빗길을 달리는 차량들, 고가 도로 옆 옹벽이 터진 것처럼 무너지더니 앞서가던 차량을 덮칩니다. 그리고 옹벽 위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연이어 무너져 내립니다. 경기도 오산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 장면입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굴착기를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180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에서 운전자를 찾기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입니다. 차량 앞으로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고 그 안에 있던 각종 폐기물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오전 7시쯤 갑자기 빗물이 쏟아지면서 담벼락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비가 오면 이제 이쪽에 물이 들어가서 물이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수압도 받고 토압도 받으니까 이 담벼락이 힘을 못 이겨서 같이 자빠진 것 같아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담벼락은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덮쳤습니다. 이 콘크리트 벽돌 잔여물은 이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으로 떨어지면서 이 차량 앞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곳에서도 주택 외벽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광주 유일의 6.25 전적지인 옛 산동교. 거센 물살에 교각이 부러지고 상판이 휘어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캠핑 장비는 나뭇가지를 뒤집어 쓴 채 하천변을 나뒹굽니다. 물 빠진 광주 도심 곳곳은 흙탕물 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아파트 앞도로는 지진이 난 듯 갈라지고 내려앉아 옆 건물을 덮칠 듯합니다.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틈이 좀 벌어지는데 순식간에 한쪽으로 붕괴가 일어났어요. KBS 뉴스 박성입니다. 자, 위원님 사고 유형을 보니까 옹벽이 붕괴되고 담벼락도 또 무너져고 교각도 유실되고 규량이, 예,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이게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상황이 되면 국토안전관리원이 먼저 가시는 현장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대부분의 신고는 119를 통해서 소방 쪽으로 먼저 가기도 하고 예. 또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안전신문고라는 그 어플이 있습니다. 그런 예. 데로 신고가 들어가고 또 지자체로 신고가 들어가는데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저희 재난 상황실로 이제 모든 상황들이 접수가 되면 접수가 흘러가는군요. 그러면 이제 예. 저희가 법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어떤 대상 사업 범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보게 되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시설물, 그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하 안전 관리, 지하. 예, 요렇게 파트별로 저희들이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예. 대부분 사고가 나서 적정 규모가 된다 하게 되면은 국토부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긴 하지만 예. 그 전 단계에서는 저희는 이제 초기 현장 조사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5개 지역 본부로 흩어져 있는데 그 지역 본부에서 관할 지역에 이제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되면은 가장 많이 이제 신고나 아니면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예. 말씀드린 집안 치마에 대한 문제. 집안 치마. 그 다음에 이제 교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의외네요. 네, 교량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통계 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 18만 7천여 개가 저희가 관리 대상 시설인데 그 중에 교량이 3만 8천 개 정도가 1, 2, 3종으로 돼 있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2종, 3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작은 규모의 교량들이 2만여 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교량이기도 하고 네. 또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 있는 교량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우기철에는 각별히 이제 안전에 대한 어떤 사고가 좀 그쪽에 이제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량이 이렇게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관리 대상인지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그냥 담벼락, 옹벽, 지하 터널, 지하 도로 이런 게 좀 관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네네. 자, 그런데 앞에 리포트 봤지만 옹벽이나 담벼락 붕괴는 사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조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관리를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구조물을 만들게 되면 예. 구조물이 사실 땅에다 다 이제 기반을 두고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과는 다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안정화가 되려는 그런 어떤 좀 약간의 움직임들이 변형, 움직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움직임들이 구조물이 견딜 정도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균열이나 예. 아니면 단차라고 불리는 높낮이가 달라지거나 예. 또 배부름이라고 해서 한쪽 부분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배부름, 단차. 예. 그래서 그런 증세가 있게 되면은 예. 그거에 대한 원인을 빨리 찾아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을 보는 시각들이 이제 전문가별로도 조금 역량 차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부름, 단차 이런 거는 균열, 뭐 일반 이런 시민들이 봐도 알 수 있는 알 수 증상인 있는 거죠? 증세들이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오산시 보강통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제보들이 있었다고 하죠. 비가 온 다음에 예. 도로 그 상부에 있는 도로에 포트홀이 생겼다. 아니면 물이 고이는 체수 형상이 이제 이렇게 도로에 현상이 물이 고이는 현상. 예, 현상들이 보여지고 흘러서 배수가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 그런 보강토 옹벽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도로를 가다가 싱크홀이 보이거나 네. 그것도 자주 그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도로 위에 물이 좀 고여 있는 것 같다. 고여 있거나, 그러면 이게 네.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는 거란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원인을 반드시 확인을 좀 하고 그다음에 예.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교량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점검을 많이 네네. 하고 이게 여름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교량이 지금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네네. 교각이 유실되기도 하고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교량은 이제 저희들이 하천을 건너가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예.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예. 사실 하천이 범람하게 되죠. 예. 그래서 하천에 물이 굉장히 많아지는 순간 유속이 빨라지는 일이 벌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유속이 그냥 강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교량 하부로도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흐름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이 있죠. 예. 교량의 교각이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교각 주변이 패여져 나가는 예. 일종의 세굴이라는 일들이 이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렇게 세굴이 생기게 되면 예. 기초 하부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빈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예. 허공에 저렇게 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예. 떠 있다 보면은 균형을 잃게 되겠죠. 예. 그러다 보면 기울어지다 보니까 저 상부에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는 그게 이제 상부 슬래브라고 하고 예. 또 상판이라고도 불리는데 예. 그게 기울어지거나 또 노후화가 진행이 됐으면 부러지는 일들도 생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지금 2번이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물의 흐름이 빨라지니까 저 교각 주위에 예. 국부적인 세굴이 발생이 되는 거고 예. 파인다는 뜻이네요. 파여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이 파져나가게 되면 예. 어딘가 지지돼 있던 아래까지도 파져나가겠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균형을 잃게 되고 예. 위에는 또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떠 있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3번에 보니까 보호 전과 보호 후가 있는데 네네. 저렇게 이제 나중에 쇠석들이나 아니면은 저렇게 굵은 이제 예. 돌들을 쌓아서 예. 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물이 많이 흐르다 보면은 아마 TV에서 가끔 보셨을 텐데 그 부유물이라고 해서 나무나 나뭇가지, 아니면 쓰레기 이런 예. 것들이 가다가 예. 교량의 교각에도 걸리기도 하고 또 상부에 있는 난간에도 걸리기도 합니다. 범람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랬을 때는 그게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게 돼요. 아, 그러다 보니 댐처럼 그게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교량이 이제 옆으로 힘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옆으로 힘을 받을 때 굉장히 취약하게 교량들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견디게 교량을 만들지는 않겠죠. 위에서 내리는 하중만 견딜 수 있게 예. 하겠죠. 그 문제로 인해서 교량이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이 물이 범람하게 되면 뭔가 상부에는 그 판처럼 돼 있는 우리가 도로로 쓰는 슬래브가 있는데 예. 그게 뜨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부력이나 아니면 양압력이라고 불리는데 뜨게 예. 되면 예. 교량의 교각하고 상부가 이렇게 맞닿아져 있는데 요 밑에 받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받침에서 어긋나게 되면은 이 상판 도로로 이용하는 것들이 기울어지거나 부러지는 일들이 생기겠죠.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 이제 수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아까 말 댐 효과와 측방 압력, 그 부유물에 얘기인데, 의해서 댐 그렇죠? 효과와 측방 압력. 예, 2번 그렇습니다. 같은 게 이제 댐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쓰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네, 네. 그리고 3번이 이제 측방 압력 때문에 교량이 상부에 무너- 도로로 쓰던 그 상판 내지는 상부 슬래브라고 불리는 그 우리가 도로로 쓰는 면 자체가 저렇게 붕괴가 되는 일이고 요 그림에는 없지만 기억을 해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태풍이 왔을 때 강원도에 송정교라고 있었는데 왜 차량이 건너오려고 그랬는데 어떤 주민이 건너오지 아,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저런 어떤 현상들 때문에 그 상판이 붕괴됐던 그런 사례였던 겁니다. 집중호우가 내리고 물살이 세지면 저렇게 네네. 부유물 때문에 자, 압력을 작용받아서 교량이 붕괴되는 무너질 경우가 수도 있고 있다. 또 물이 진짜 저 위에 도로면까지도 차게 되면 예. 범람하게 되면 저 상판이 떨어져 나가나. 이게 그러면서 붕 도로의 뜨겠죠. 기능을 붕 못 뜨겠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뜨게 되겠죠. 왜냐하면 뗏목처럼 뜨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예.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니까 또 붕괴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교량 다리 얘기를 했는데 네네. 터널과 지하차도도 지금 집중호우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네. 어떻게 좀 예방을 해야 될까요? 이 지중해에 건설되는 터널이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 매설이 되다 보니까 예. 지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구조적으로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오게 한다면 방수 터널이라고 우리 흔히 불리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배수 형태의 터널을 만듭니다. 음. 그리고 조금 양보한다 하더라도 비배수라고 해서 적정량만 이제 투입시키는 그런 예. 것들을 하는데 예. 그것들이 다 비용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예. 대부분의 터널과 지하차도는 배수 터널이다, 배수 지하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이제 벽을 얘기를 했었는데 벽체에 균열이 생기는 것도 뭐 수압이 걸린다는데 마찬가지로 물을 빼줘야 되는데 터널에 배면에 있는 물이 빠지지 않게 되면은 예. 수압으로 작용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균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일정 이 경사에 따라서 모아두는 어떤 그 이렇게 홈처럼 파져 있는 곳을 집수정이라고 해요. 집수정. 예, 그 집수정의 용량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야 되고요. 예. 무엇보다도 제가 우기 때 터널보다도 더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조심하셔야 될 게 지하차도입니다. 지하차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3년여 전 중에 오송지하차도. 오송지하차도. 예, 그때 물이 찼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차도의 어떤 모양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은 구간을 입체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이 종단,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의 경사가 굉장히 급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간의 경사가 급해진다. 그걸 이제 종단 구배라고 하는데 그게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물이 다 지하차도로 들어오게 되면 다 저쪽 아래로 모이게 되는 예, 거죠.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차단을 하기 위한 어떤 신호체계든지 예. 또 VMS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지금 이용을 못합니다 하는 것들에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안전장치로. 근데 운전자들은 빨리 빠져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냥 진입을 해버리는 무리하게 거죠. 들어가다가 그러다 보면 예. 물이 차 있어서 나오질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예. 뒷차들도 따라 들어갔다가 오송 지하차도 같은 그런 어떤 인명 피해까지도 참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매설되는 설치가 되는 터널이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예. 그 물 처리를 굉장히 잘하는 게 예. 구조적으로도 안전하지만 또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한 호우 때문에 뭐 비의 양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물이 잘 빠져나고 배수가 잘 된다면 큰 위험은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네. 자, 여름만 되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싱크홀입니다. 네. 곳곳에 도로가 패여서 뭐 심지어 타이어 빵꾸 나는 거 이외에도 차가 아예 함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여름철에 주로 이렇게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 중에서 JIS라고 예. 지하 안전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정보 시스템에 한 10여 년 동안의 통계를 보게 되면 예. 집안 침하가 한 2,100여 건이 있었어요. 2,100여 건. 예, 그리고 그걸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200건 정도네. 200건 정도가 되는데 예. 200건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사고 나는 꼴이죠. 굉장히 많은 사고가 예, 근데 나네요. 그 중에 54% 절반 이상이 되는 어떤 사고의 원인이 예. 그 매설돼 있는 노 하수관로의 파손들에 의한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조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어떤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2천여 건의 사고들이 대부분 6월에서 8월에 예. 사고들이 집중돼 있어요. 53%나 됩니다. 여름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8월 달에 예. 더 많이 집중돼 있던 걸 보게 되면 비 온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떤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지표면의 물들이라는 것이 지표면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중으로 침투가 되겠죠. 예. 그랬을 때 지하수의 흐름들은 대부분 관로의 주변을 따라서든지 지층의 경계면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렇죠. 흐름을 가져가려면 연약한 층을 따라서 흘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연약한 층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면서 빨리 흐르게 됐을 때는 유실이 돼 버린다는 거죠. 구멍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공동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예. 되고 그 공동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예. 도로로 사용되거나 지표면들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리는 움푹.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앵커님하고도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집안 자체로 놓고 보게 되면 집안도 안정화를 취하려고 불안정해진 상태다 보니까 공동위생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예. 일들이 벌어져서 저희들에게는 뭐 인명 피해나 아니면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들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름철에 싱크홀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하수 또 하수도관 비가 이런 게 온 후에 후에. 또 이제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그 기술 이제 GPR이라는 거, 네네. 이 땅속을 들여다보는 네, 기계 네, 이건 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병원을 가보게 되더라도 사람도 예. 다 개복을 하고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뭐 초음파 장비도 쓰고 이렇게 하듯이 예. 이 땅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다 파보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예. 지표 투과 레이더라는 저기 저거네요. 나와 있습니다. 네. GPR 탐사를 땅속으로 이제 예. 투사를 하게 되면 예. 물질의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반사되는 속도들이 다르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그 차이를 보고 여기에 공동이 있구나. 또 아니면 매설관이 있구나. 예. 또 지층 경계면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저것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들을 보게 되면 보통 한 2, 3m 정도 심도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최대 있게끔 2m, 3m면 네네. 더 깊은 곳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못 볼 수가 아니요. 없습니까? GPR이라는 주파수가 예. 더 깊은 심도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 이 진폭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예. 작은 규모를 건너뛰게 된다. 정확하지가 않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 수는 있지만 네네. 큰 규모의 공동이 아니라면 아니요, 예. 작은 규모의 공동은 대부분의 확인하기가- 지표면 아래 2, 3m 아래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더 네. 깊어지게 됐을 땐 작은 규모의 공동은 지표면을 무너뜨릴 정도의 그런 어떤 그건 아니다. 위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에 영향을 주는 건 네네. 아니다. 네네. 2m에서 3m 정도만 지금 네네.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시민들이 눈으로 지하를 못 보니까 네네. 싱크홀이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조 증상, 이상 징후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우리 지상에서 또 우리가 만든 것들은 균열이라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근데 예. 이제 이 균열이 어디 생기느냐 하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네. 인근의 공사 현장이 있거나 예. 이랬을 경우에는 주변에 건축물이 있거나 도로변에 균열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금이 가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높낮이가 차이가 생기는 단차. 단차가 생길 것이고 예. 또 어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이 나올 때가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물기가 보인다든지 물이 솟아 나오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은 예. 아마 이제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텐데 대부분의 지하 매설 특히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 하수 관로는 예. 대부분 도로 아래다 저희들이 그렇죠. 설치를 합니다. 그거는 예. 나중에라도 열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도로에다 해놓는 건데 그러다 보면 도로에선 잘 어디가 하수 관로가 묻혀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맨홀을 보시면 아십니다. 맨홀 뚜껑을 보시면 맨홀 주변에 맨홀 뚜껑이 예, 하수 이렇게 관로가 있군요. 일정 간격을 두고 있는데 아. 그 간격을 연결해 보면 아 글로 관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맨홀이라는 것은 지하에 묻혀져 있는 그 관의 지상부로부터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그 주변에 뭔가 균열이나 소수 현상이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나타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셨다가 예. 대피를 하시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름철에는 비가 엄청 내려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하십니다. 네, 네,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예. 교량, 터널, 지하차도를 건널 때 안전수칙 좀 설명해 주시죠. 교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없는 경우를 통과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설치가 되죠. 그러다 예. 보니까 강풍들이 굉장히 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은 이제 호우와 강풍이 같이 오는 경우들이 꽤 많다 보니까 속도를 감속해야 되는 건 뭐 당연히 방송에도 나오기도 우리도 하는데 이 교량 지날 때 위에 이렇게 보면 네. 강풍주의보 네, 뜨면서 뜹니다. 네. 감속을 계속 얘기하고 예,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수막 현상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특히나 교량에서는 교량의 도로면으로 쓰이는 그 바닥판을 이음매들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조인트라고 불려가지고 거동을 하게끔 만들어요. 움직임을 예. 이제 유발하게끔. 근데 그게 예. 보통 철제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본의 아니게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밀리겠네요. 미끄러지거나 회전하는 스핀 현상들이 생길 수 있죠. 예. 그래서 보통은 교량에서 차선 변경을 못하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점선이 아닌 직선으로 해놨을 거예요. 실선으로. 실선은 돼 있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교량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러이러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보니까 차선 변경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취지도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차선 예. 변경을 했네요. 터널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터널에서도 사실은 터널 안은 비가 오질 않으니까 말짱하게 이제 흔히 우리가 쉽게 하는 뽀송뽀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나오게 되는 순간 비를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예. 진출입 때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사고가 유발될 수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물이 이제 지표면에 있던 물들까지도 밀려 들어가서 잠겨져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이게 통과돼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보고 진출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주변을 말씀입니다. 좀 잘 살펴보고 네네. 워닝 경고 메시지가 있는지를 좀 잘 보고 나서 판단을 비가 많이 내릴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 지하차도는 도심지에 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긴 한데 예. 터널은 특히나 다 산악 지형에 만들어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터널은 산기슭에 산사태도 날 수가 있게 그렇죠. 되고 또 낙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진출입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어떤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집중호우 때 또 가장 안전해야 되는 곳이 건설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도 건설 현장에 대한 지금 3,000여 곳에 네네. 지금 점검 계획을 세워놓고 네네. 있는데 자,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종종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뉴스 보고 오시겠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콘크리트 타설 중이란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작업 대기 중인 레미콘 차량이 눈에 띕니다. 인근 건물에서 내려다보니 빗줄기 속에서 인부들이 바삐 움직이고 호스에선 콘크리트가 콸콸 쏟아집니다. 현장이 있는 인천에는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곳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현장 관찰 30분째. 한 관계자가 KBS 카메라를 발견하고 손가락질하더니 잠시 후 현장이 정리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스탑 시켰어요. 아침에는 하시다가 하려고 했다가 비가 와서 어떻게 예정돼 있던 거라서 타설 작업을 한 곳에는 대충 천막을 덮어놨는데 이미 빗물이 흠뻑 스며든 뒤입니다. 지금 작업상의 작업 불편 때문에 위에 천막 없이 바로 치고 있거든요. 치는 동안에도 물이 원칙적으로는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진 요 며칠 새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는 제보는 곳곳에서 접수됐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와 콘크리트가 뒤섞여도 나몰라라 합니다.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지는 건 뭐 100% 사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충남 홍성에서도, 경기 평택에서도, 인천의 또 다른 현장에서도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한 우중 타설은 결국 건축물의 안전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되기 쉽고요. 내구성이 떨어져서 건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비가 많이 오면 책임 기술자의 확인을 거치라는 국토교통부 지침이 전부. 그러니까 책임자 확인만 거치면 우중 타설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철근을 덜 쓴 아파트로 건설업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안전불감증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신현욱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서 이게 2023년 7월 그러니까 3년 전 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예.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2024년도에 네. 법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건설 기준이 국가 건설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예. 코드에서는 원칙적으로 비가 오는 경우에 타설을 금지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아예 금지를 시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 뭐 법이 아니라 이제 어찌 보면은 건설에 있어서의 법이죠. 건설 예. 기준을 예. 국가 기준을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그 특별 점검 때는 홍수나 아니면 또 그런 어떤 강풍 대비해서의 수방 대책도 점검을 하지만 예. 부실 시공에 대한 여부도 비가 많이 올 테니까 그것도 예. 특별히 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는 경우에 타설을 하게 되면 예. 콘크리트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배합비라고 해서 배합비. 물과 시멘트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물이 더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거예요. 겁니다. 레미콘에서 조합을 맞춰서 왔는데 타설을 하는 과정 중에 물을 물이 더 더. 붓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강도가 저하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예. 뭐 좀 아픈 기억입니다만 우리가 뭐 순살 아파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철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철근과 부착돼 있는 콘크리트도 제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붕괴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중 타설은 절대 해서는 안 네네네. 돼야 되는데 네. 뭐 다 취재해 보면 사연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공기 때문에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예. 그렇다 할지라도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네네. 자, 그런데 대규모 건설 현장은 그나마 저런 규칙을 잘 지킬 것 같은데 좀 작은 규모의 공사 현장이 좀 문제가 더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별 점검의 대상도 대부분 50억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들을 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다. 또 관리자도 굉장히 부족한 예. 그런 현장 여건 때문에 예. 혹여나 공사 중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축돼 있는 어떤 대비할 수 있는 수방 장비나 대책, 시설들. 예, 그것들이 예. 부족하기도 하고 예. 안전 관리자조차도 굉장히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저 현장 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넓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규모의 현장인데도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지고만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지금 현장들은 보니까. 더 관심도 안 보이는 그런 위치에서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 기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예. 사실은 안전 조치를 하라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예. 그러니까 법과 규정이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은 꼭 지켜야 된다는. 네. 현장에서 그런 걸 좀 지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돕고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기준상으로 보게 되면 공사를 예. 시작하기 전에 예. 설계 안전성 검토라는 걸 하는데 예. 그게 이제 흔히 DFS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 설계 안전성 검토는 공사 중에 위험 요인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설계에 이미 담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담겨진 것을 공사하기 전에는 안전관리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시공사가 예. 이렇게 조치를 하고 이렇게 안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 이것들을 저희 기관에서 이제 검토를 하는데 승인이나 아니면 빨리 조속하게 공사가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예. 다 하겠다고 해놓고도 사실은 공사에 들어가서는 잘 이행을 안 하거나 예. 또 특히나 저희들이 이번 특별 점검 때 그 가시설, 그러니까 가설 구조물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또 같이 하게 되는데 예. 임시로 공사에 이용되는 시설들은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다 해체를 해야 되는 것들이다 맞아요. 보니까 예. 처음부터 단단히 할 생각들을 안 하고 설치한 경우가 많죠. 해체를 할 거니까. 그렇군요. 이게 공사와 기간과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예. 사실은 정말 안전수칙을 지켜야 될 그런 상황들을 놓쳐서 예. 아마도 많은 사고를 다뤄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고의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꼭 몇 가지 꼭 그 점검을 더 그렇습니다. 했으면 막을 수 있는 정말 별거 과정들이 아닌 있었습니다. 것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고가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의나 이런 거 할 때도 늘 얘기하지만 이런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은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 기술에 대한 부분도 더 중요하지만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토안전관리원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 시방서대로 만약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게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점검을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후 점검을 합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불시 점검들을 다니죠. 예. 그래가지고 중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들이 어떤 뭐 계도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벌점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사항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네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기후변화, 이상기후, 폭염, 극한호우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고 네네. 한번 비 내리면 그냥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과거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거기엔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예.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거에 대한 어떤 용인되는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혹여 과잉 대응이라 할지라도 예. 늑장 대응보다 낫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시대를 보시게 되면 기후 변화는 아예 우리 일상이 돼 버렸고 그렇죠. 또 재난의 크기나 규모는 엄청나게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설계 기준부터 또 공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비용과 결부되는 것이지만 예. 우리가 더 큰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투자나 예. 과감한 아까 표현했던 뭐 과잉 대응까지는 아니래도 예.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비용 지불들이 좀 필요한 시대라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이제 디지털 그런 산업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가상 현실 세계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용하고 있는 많은 시설들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보는 것이죠.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 이런 상황에서 어디가 견딜 수 있고 어디가 예. 못 견디는지를 찾아서 예. 사고가 난 다음에 그걸 조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어떤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해서 국토부, 정부나 저희 같은 공공기관만이 시설물을 다 관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계가 그러다 보니까 있겠죠. 예, 그래서 예. 저희를 포함해서 민관, 산, 학, 연들이 다 합쳐서 예. 어찌 보면 시민들까지도 뭐 제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위험 요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뭐 저희들에게 어떤 뭐 지침을 좀 받아서 수행을 하시든지 예. 이런 같이. 어떤 전 국민들이 해야지만 예. 예. 어찌 보면 안심 사회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과잉 대응이 늑장 대응보다는 낫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의 오영석 수석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